오늘은 개념 플러스 유형으로 미적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적분은 2 과목이 수학 1과 미적분으로 쪼개졌습니다. 미적분 2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는 수학 1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다항함수, 이제 미분법, 적분법이 미적분으로 가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체적인 미적분을 다 배우겠죠. 그러니까 이과들이 배우는 과목이라 할 수 있겠고, 여기에 추가된 게 수열의 극한이 추가됐습니다. 그게 원래 미적분원의 거에서 내려왔죠. 한 단원밖에 안 내려와서 일단 표시를 안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이제 교육과정 원래 나왔을 때 나온 표입니다. 미적분의 내용 체계는 수열의 극한, 미분법, 적분법. 근데 이제 여기서 수학 2에서도 미분법, 적분법을 배우지만 여기선 이제 그 자연상수 2도 나오고 다양한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미분적분법도 다 여기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개념 플러스 유형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일단 구성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수열의 극한에서 수열의 극한, 급수 이게 일로 빠졌죠. 이제 지금 현재 수능에서 나형 학생들이 급수 문제들이 나왔었죠. 도형 문제. 그게 4점짜리 문제로 나왔는데 이제 다시 이과 쪽에서 급수 문제가 다시 나오게 되겠습니다. 요거 문제도 패턴만 잘 익히면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유형입니다. 네, 오히려 수열이 더 어렵죠. 수열의 극한 급수보단. 그 다음에 미분법은 여러가지 함수 미분, 지수함수, 로그함수 미분을 여기서 이제 다루게 되겠고요. 삼각함수 미분 다루게 되겠고 여러가지 미분법을 다룹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분 속미분도 있겠고 곱미분도 있겠고 여러가지 미분들이 다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도함수 그걸 갖고 이제 또 도함수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적분법도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함수의 부정적분, 정적분 배우고 정적분의 활용. 이건 미적분 2와 단원이 흡사하죠. 그래서 수열의 극한에서는 일단 수열에 대해서 함수의 극한을 먼저 배우고 여기서는 수열의 극한을 다음에 배우게 되네요. 그래서 수열의 수렴과 말산을 배웁니다. 얘는 자연수 범위죠. 함수 범위는 실수 범위였는데 여기서는 자연수 범위. 점을 찍으면서 이 값이 어디에 점점 가까워질까를 예측하게 되는 게 수열의 극한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발사는 이렇게 함수의 극한을 배우고 이걸 배우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점을 찍어가면서 풀어주면 되겠고 진동도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되고 또 문제를 풀 때 처음에는 이렇게 나중에 이거 보고 바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지 0으로 수렴하는지 1로 수렴하는지 그런 거를 판단할 수 있겠지만 처음에는 점을 한번 찍으면서 얘가 진동하면서 점점 커지는구나, 음의 무한대로 가는구나, 1로 가까워지는구나를 그림을 그려가면서 파악을 하는 연습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함수의 극한 성질처럼 수열의 극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성질이 있는데 나누기는 마찬가지로 0이 아니다. 이게 중요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거 무한대 형태에서는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최고차항 계수를 비교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구하게 되겠고 요거는 유리화를 해서 구하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소관계는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하고 또 요게 OX 진입한별 문제에 자주 나오죠. 수열이 더 크거나 같으면 극한값도 크거나 같다. 등호가 빠지면 틀린 식이 되겠습니다. 이 밑에서도 항상 지면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을 쭉 풀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루는 거는 등비수열의 수렴 발산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등비수열에서는 아래 n제곱이 무한대로 가는지 1로 가는지 0으로 가는지 아니면 진동하는지 그런 거를 판단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요 수렴 조건이 중요하죠. 수렴 조건은 등비수열의 rn제곱만 나와 있으면 마이너스 1부터 1보다 작거나 같은 거지만 첫째 항이 붙어 있으면 첫째 항이 0 또는 그 공비의 조건이 똑같이 다루게 되겠죠. 이것도 일부러 숨겨서 문제를 자주 내기도 하고요.
틀리게끔 요런 문제들 첫째 항을 신경 써야 되는 문제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열의 극한. 수열의 극한은 또 급수를 다루게 되죠. 급수의 수렴 발산을 다루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급수 모사의 관계, 등비급수의 수렴 발산.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수열 배우고 합 배우듯이 여기서도 합을 배우는데 합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수에 대해서 배울 때 무한 부분합을 배우게 되겠고요. 그래서 시그마를 먼저 보내고 무한대로 붙여주는 거, 아니면 SN을 구하고 그거를 무한대로 보내는 방법, 아니면 그냥 1부터 쭉 계산해서 무한대를 구하는 방법을 갖다 놓고 이제 풀게 되겠죠. 이렇게 갖다 놓고 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수렴을 하는지 발산하는지. 이 교대로 하는 거는 은근히 어려운데 시험 문제에 자주는 출제가 안 되더라고요. 짝수를 떠올릴 때 각각 따로 구해서 같으면은 수렴하고 다르면은 발산하는 경우 그거를 또 잘 판단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급수와 수열의 극한 사이의 관계. 예, 급수는 SN을 무한대로 보내고 SN-1도 마찬가지로 무한대로 보내면 같다는 거죠. 수렴할 때. 그래서 요거는 자주 출제되는 거죠.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은 0이다. 대신 역은 성립하지 않고요. 0이라고 해서 수렴하지는 않고, 반대 대우는 맞겠죠. 대우는 원래 참이라고 배웠으니까 원래 식이 참이면, 그래서 AN이 0이 아니면 급수 AN은 발산한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것도 OX 진입한별 문제 자주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렴 발산, 오히려 등비급수가 더 쉽죠. 1-R분의 첫째 항, 요것만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얘도 원래는 1보다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만 쓸 수 있고, 크면은 쓸 수 없다는 거. 큰데 막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일부러 틈틈이 쉬운 문제 사이에 껴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냥 발산이라고 써야 되는데, 얘는 1이 빠지죠. 왜냐면 1씩 계속 나오면 점정값이 커지기 때문에 1이 빠지게 되겠고, 얘도 마찬가지로 첫째 항이 나오면 0이다를 또 넣게 되겠고요. 등비급수 활용을 배우면서 또 요 순환소수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순환소수는 중학교 때도 증명 방법이 있고요. 여기서는 등비급수로 또 풀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다 알고 있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 뭐 등비수열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 여러 가지 함수, 미분. 이제 갑자기 미분이 탁 나오죠. 함수가 나오면서 수열 배우다가 지수함수, 극한, 로그함수, 극한. 함수를 다 배웠기 때문에 여기선 극한을 다루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미분을 다루게 되겠죠. 네, 그거 다루기 전에 먼저 자연 로그 그리고 무리수 2를 배우게 됩니다. 얘가 자연 상수고요. 2.7 얼마로 나가는 값이 되겠습니다. 초월수라고도 불리고요. 그래서 요거를 극한번 해봤더니 이런 값이 나온다 해서 요건 정의니까 기억하셨다가 다른 거 응용 문제 할 때는 증명할 때 써먹으면 되겠죠. 제한 로그는 로그 2의 x겠지만 lnx라고 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lnx니까 요거는 로그의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거 증명할 때는 요 정의를 이용해서 이 밑에 부분도 대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예전에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로그함수, 지수함수, 미분을 배우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분계수 정의를 이용하면 미분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잘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논술 이런 거 대비할 때도 써먹을 수 있고요. 삼각함수 덧셈 정리부터 미분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미분이 덧셈 정리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덧셈 정리식 이것도 증명을 했는데 제가 제곱인데 그걸 안 썼다고 쪽에 댓글에 달렸었는데, 네, 그거는 수정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건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서 또 올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백악공식, 반각공식도 다시 다루게 되네요. 이것도 교육과정 외라고 해서 따로 보충 설명을 하는데 여기는 일단 그냥 다뤘네요. 그런 걸 알고 있어야 다양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겠습니다. 미분할 때, 적분할 때도 필요하고요. 반각공식, 백악공식, 이런 거 탄젠트. 합성이 특강이죠. 요거는 이제 교육과정 외니까 특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알아두면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 아주 편리한 식이죠. 덧셈 정리의 역산이라고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극한 이제 삼각함수 극한인데 이런 거 이것도 증명을 했어요. 이런 거 배우게 되겠고요. 극한 배우면 또 뭐 배우죠? 미분 배우죠. 그래서 삼각함수 미분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미분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도함수 이런 거 이제 쭉 계산하는 것도 배우고 이런 거 극한 보내는 것도 나오겠고요. 문제에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미분법. 여기서 이제 몫의 미분법 나오고요. 미적분 2와 같죠. 대신 이제 추가된 게 음함수와 역함수의 미분법을 여기에서 다루고 매개 변수 미분도 여기서 다룹니다. 이제 미분이 여기서 이제 다 다루게 되겠어요. 그 전에 지금 공고교육 과정에서는 요 매개 변수 미분과 음함수 미분은 기하 벡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2차 곡선 설명하면서 거기서 음함수 미분이 필요해서 거기서 다뤘는데 이제 미분법에 아예 미분을 다 다루게 되겠죠. 여기서. 그래서 몫의 미분, 이것도 미분계수 정의로 증명을 할 수가 있고요. 뭐 다항함수 미분 이제 여기에 확장하듯이 정수일 때 확장하고 나중에 실수일 때까지 확장을 할 거예요. 삼각함수, 도함수도 몫의 미분을 배우니까 나머지 탄젠트, 시컨트, 코시컨트, 코탄젠트도 미분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몫의 미분법을 배우게 되겠고 그 다음에 합성함수, 속미분처럼 안에 거를 꺼내서 미분하는 거 형태. 그러면서 이제 지수로고 미분도 다 함수가 들어있어도 미분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매개 변수로 나타낸 함수의 미분법이 되겠습니다. 매개 변수는 네, 이거는 기하 벡터에 다뤘지만 이제 미분법에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t라는 어떤 매개 변수를 두 개 두고 이렇게 미분을 하면 이건 약분하듯이 지워서 dy dx가 t에 관한 미분을 써도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음함수 미분도 마찬가지로 함수 형태인데 음함수, 그러니까 양함수, 음함수, 양수음수 하듯이 xy가 한쪽에 몰려 있으면 음함수 표현이라고 하고요. 그거를 이제 미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통 미분할 때 x에 관해서 미분을 하기 때문에 얘 미분하고 아무것도 안 붙이지만 y를 x에 관해서 미분했다 해서 dy, dx를 붙이게 되겠습니다. 식을 뭐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거 생각, 오히려 배우는 게 얘는 이제 미분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 나올 때. 역함수 미분은 이제 x는 어쩌고저쩌고 y에 관한 식으로 써 있을 때 오히려 편하다는 방법이고요. 근데 요거는 보통 문제에서 요 형태를 많이 다루진 않고 fx, gx 합성이 됐을 때 그거는 x다 놓고 푸는 유형이 모의고사에나 수능에 자주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계도 함수는 두 번 미분하는 거. 이거 배워놓으면 이제 변곡점 같은 거 구하는 거 쓰이는데, 그게 안 나오네요. 변곡점이 이제 사라졌네, 또. 그냥 두 번 미분하는 것만 배우고, 여기서 활용해서 이제 배우게 되겠죠. 똑같네요. 네. 그래서 첩세 방정식 다시 한번 나오고요. 수원에서 나왔던 거, 수투에서 나왔던 거. 그래서 여기서 배울 때 이제 함수가 더 다채로워졌죠.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을 또 구할 겁니다. 극대극소도 마찬가지로 또 배우는데 함수가 더 추가된 거고요. 여기는 미적분 2, 예전에 미적분 1, 2처럼 기존에 배웠던 거에서 함수가 더 추가돼서 배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오목볼록 배울 때 이제 이계도 함수를 써먹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변곡점까지 구하면 이제 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죠. 여태까지 배운 게 총동원되죠. 정역 지역 배웠고, 교점, 점 찍는 거 배웠고, 대칭성 주기 나오고요. 증가감소 나오고, 오목볼록 해가지고 그래프를 좀 더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다는 거고. 이제 그래프를 정확히 그리면 뭐를 하냐?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죠. 최대값, 최소값을 활용하고, 그럼 방부등식이 또 나옵니다. 방부등식 나오면 최대 치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근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실근의 개수 파악하고 뭐 0보다 클 때는 어떤 범위에 있는지를 배우게 되겠고, 이제 속도가 속도, 여기서도 이제 미분을 하면 속도,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 이런 거를 배우게 되겠죠. 지금은 미적분 1에서 배운 내용을 여기서 이제 자세히 다루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분, 다항함수 적분도 하지만, 네, 이런 게 이제 유리함수도 이제 적분을 하면서
lnx가 나올 수도 있고 무리함수도 적분해보고 다 제롭게 적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수함수, 삼각함수도 적분을 하고요. 뭐 로그함수는 적분하는데 그건 부분적분을 배워야 되니까 일단 치환적분을 배우게 되겠고, 그 다음에 배우는 거는 부정적분 먼저 배우고요. 부정적분은 이제 부분분수 형태를 해서 ln 적분을 하는 걸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런 거 배우고요. 일단 나누는 형태를 잘 기억하셔서 다항함수 적분과 유리함수 적분이 섞여 있는 적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속미분하듯이 속적분식으로 하는 건데 그런 말은 없지만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네, 이렇게 안에 거를 속미분하는 걸 생각해서 밖에다가 나눠준다라는 거고요. 근데 1차 함수일 때밖에 안 됩니다. 2차 하면은 다른 걸 써야 돼요. 뭐 치환적분이나 부분적분 이런 거. 교육과정에 여기선 거의 안 나오겠지만 미분할 게 있어서 치환적분 그런 문제가 안 나오는 한 요 안에 제곱 적분하는 형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부분적분은 이제 뭐 그대로 얘 깨끗한 거 새로 나온 거 제가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뭐 이런 거 부정적분 형태 부분적분 배우면 이제 lnx 로그 함수 같은 거 적분하는 것도 나오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정적분을 배우죠. 정적분 배우는데 구분구조법을 이제 설명 안 하고 그냥 들어가네요. 구분구조법이 빠졌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그냥 들어가도 되나? 치환적분 그리고 부분적분을 이용한 정적분. 이제 정적분을 다루면서 치환적분도 하고 부분적분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배우는 게 삼각함수, 삼각치환을 배우게 되겠고요. 자, 거기까지 배우면 또 기본 문제, 연습 문제 있고 이제 정적분 활용, 넓이 배우고 급수 배우고 뭐 이런 거, 입체 도형의 부피를 배우게 되겠습니다. 부피 다시 배우네. 여기 구분구조법 설명하네요. 구분구조법 역시 이게 설명을 해야 정적분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를 설명할 때 같이 한꺼번에 설명을 하네요. 그때는 부정적분에서 정적분 들어갈 때 구분구조법 설명하고 뭐 급수는 뒤에 설명했는데 이제 같이 하네요. 요거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넓이 설명하고요. 밑에 있지만 얘는 절대값 붙여서 양수를 써야 되고 왼쪽에 있으면 음수니까 양수 만들어야 되고 요거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빼야 되니까 얘에서 얘 빼야 되고 여기서는 얘에서 얘 빼야 되고 그러니까 부호가 계속 바뀌는 거죠. 이런 때는 y축 넓이도 여기서 배우게 되겠고 이제 y축 이런 거 역함수 적분은 사각형 넓이 구해주시면 되고 이체도형 부피는 조금 쉬워졌는데 여기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원래 넓이 이런 게 주어져 있는데 요런 것도 삼각형, 정삼각형 이런 거 구하는 거 그거 괜찮네요. 네, 그렇게 어렵지 않게 넓이가 부피 구하는 것도 나오게 되겠습니다. 넓이를 계속 적분하면 부피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속도와 거리. 네, 속도 구하고요. 거리 구하고 요거 그때는 벡터에 나왔는데 이제 이 부분에 들어갔네요. 이것도 네, 이렇게 dx, dt. 왜냐면 얘는 이제 매개 변수를 배웠기 때문에 와 이게 여기 들어가네요. 이게 이제 벡터를 배우면서 중간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기하라는 단원으로 빠지고 요거는 벡터 대신에 이 부분에 들어가서 배우나 보네요. 그래서 요게 이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문제도 나오네요. 나오긴. 또 어려운 문제인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네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얘도 세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수열의 극한을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잠깐 배우다가 미분법 함수에 대해서 다시 다루게 되겠습니다. 이제 수투에서 배웠던 수원에서 배웠던 그런 다를 이제 여기서 더 심화돼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성이 이런 식으로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